최근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자회상장 등을 계기로 해서 물적 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물적 분할 후 신주 공모를 통한 자회사의 상장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모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양 후보 간에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금융위원회에서는 물적 분할과 소액주주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분할 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에 대해서 신설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 배당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되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법의 이사 충실의 의무에서 비례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 조치가 있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좀 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진일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채 그때만 주주 대접을 하고 주주를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를 모셨으면 주주를 주주답게 대접하는 것, 그리고 그 주주는 대주주든 소액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그 이익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회사의 이사에는 이사가 해야 될 의무가 회사의 가치 하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그 자본 구성과 관계없이 이익이 보호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2007년인가 8년에 그럴 회사의 이사의 의무가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던 것입니다. 이 판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글로벌한 스탠다드에게 맞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고 법사위의 올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되길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한 여당도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소액주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도록 여야 힘을 합쳐서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김규식입니다. 이용 의원님 말씀처럼 이어서 좀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를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속한 성장을,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없는 자본으로, 아주 적은 자본으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서 급속하게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자본시장에서 주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그러한 관행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업자 가문의 내부 지분율이 상위 20대 기업은 1.9%고 상장사 전체에서도 창업자 가문의 개인적 내부 지분율이 3.7% 불과합니다. 이제는 상장사 전체의 지분을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상위 20개의 기업에서는 98% 지분을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주 권리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공개 매수자도가 없어서 대주주만이 자신의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다든지, 또는 합병 비율을 시가로 결정해서 합병 비율이 왜곡되면서 불공정하게 대주주 지배력이 확대된다든지, 또는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든지,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을 하면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 기업 가치가 제한 없이 침해되는 이러한 다양한 거래 행위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허용되고 있는 주주 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단순히 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특히 2020년 이후로 소위 동학 개인 투자자 운동처럼 많은 국민들이 또 신규로 자본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지금 현재 거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러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우 의원님께서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하셨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세계적으로 입법한 예가 없지 않느냐. 전 세계에 촌지를 주지 말라는 입법을 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에요. 촌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패 보리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관행이 끊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2년 정도 만에 촌지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는 주주 운동을 해서 주주 권리를 되찾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용우 의원께서 근본적인 주주 보호 방안,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지가 지금 1년도 넘으셨는데 아직도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국회는 이용우 의원님 발의안을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시고 빨리 의결하셔서 통과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입니다. 한투연 하면 공매도 전쟁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식 양도세와 물적 분할 반대 활동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우리나라 코스피 PBR은 1.5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봤더니 PBR이 0.96으로 말도 안 되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베트남과 남아공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장세가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를만 하면 갖은 이유로 하락과 행보를 거듭하는 이른바 박스피가 단골로 등장해서 지수의 우상향을 막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07년에 사상 최초로 2000을 돌파한 이후에 2020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2000 내외를 오가는 박스피가 계속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3300을 돌파했다가 현재 2500 이하에서 다시 박스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권리를 침해해서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며 국민이 부자되는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주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2,500여 개 종목 중 상속 증여세 이슈로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고 사익 편취를 하는 다수 지배주주들과 거수기 이사회에 의해서 주주가치 제고가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한 상법 이사 충실 의무 조항 변경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 걸쳐서 민주화가 혁혁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주식시장만큼은 민주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충실 의무 상법 개정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 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이자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식시장의 촛불혁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은 위 상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5만 명 회원들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원실에 전화도 하고 SNS를 통해서 민심을 전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낙선 운동까지도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흥을 위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사충실 의무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이른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은 공정한 자본시장 구축에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심각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주식 90조 원을 갖고 있지만 LG화학의 시총은 43조 원에 불과합니다. SK케미칼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5.8조 원을 갖고 있지만 SK케미칼 시총은 2조 원이 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모 회사 소액 주주들이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기회 손실을 본 규모가 최근 6년간 9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주식시장은 물적 분할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해외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는 트럭 사업부를 분할 상장하면서 다임러 트럭 신주 65%를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배정했습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인 비방디 역시 유니버설 뮤직을 분할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 60%를 배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을 하지만 물적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본의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 독립성을 확인하고 싱가포르는 영업 범위 중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말레이시아는 모자 지배관계 중단을 입증해야만 동시 상장이 가능합니다. 우리와 같은 무분별한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주주는 물적 분할로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고 상장 차익, 주가 상승의 프리미엄도 실현하지만 대체 소액 주주가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산 손실과 그로 인한 눈물뿐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최근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신주 우선 배정은 대책에서 빠진 데다가 지주사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적 분할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할 회사법상의 선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굉장히 부족한 대책입니다. 물적 분할 등으로 인해서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과 더불어 물적 분할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등이 추진한 상법 개정 서명에 1894명, 즉 2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오늘 국회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동학 개미들이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